제6절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는 보면은 이제 신분상 권리와 재산상 권리가 있죠. 공통적으로 직무 집행권, 신분 직위 보유권, 쟁송 제의권이 있고 특수한 것으로 우리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복 착용권, 무기 휴대 사용권, 또 장구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두 문제를 따면은 제복 입고 무장할 권리가 되겠죠. 제복 입고 무장할 권리는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재산상 권리는 이제 보수 청구, 보상 청구, 연금 청구, 실비 명사 실물대여 다 이게 뭐 돈이나 물건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이제 의무를 보겠습니다. 의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실의 의무와 선서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선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원래 착하다는 것이죠. 성선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이제 질문으로 나오는 것이죠. 직무상 의무를 보면은 종친복직법이 되겠습니다. 종친복직이라는 것은 뭐 조선시대에 있을 법한 이런 법이죠. 뭐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을 때 종친들을 전부 다 복직을 시키는 거죠. 복직을 시키니까 업무에 복직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직무상 의무가 되겠습니다. 종친복직법은 직무상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신분상 의무에 보면은 이렇게 쭉 있는데 예단청 비정품으로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단청을 비정품으로 못하는 것이죠. 정품으로 해야겠죠. 예단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할 때 상대편 그 집안에 주는 것이죠. 공직자윤리법상에 보면은 뭐 재산 등록하고 공개하고 또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되죠. 일정한 경우에 외국에서 선물 받으면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경찰 공무원법 상의 의무는 제복을 착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복 착용은 제복 부분은 권리도 되고 동시에 의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짓 보고 금지, 뭐 지휘권 남용 금지, 직무유기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복 입고 거지직 하면 안 되겠죠. 제복 입고 거지직 금지입니다. 예전에는 제복 입고 거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 선배 경찰들이 주로 이제 보면은 뭐 교통 분야에서 이 거리에서 그 안전벨트 미착용 뭐 이런 경우 단속을 하면은 뭐 이제 운전자에게 아이 뭐 아직 점심도 못 먹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뭐 밥값 조금 뜯어내고 그랬죠. 그런 것이 제복 입고 거지짓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전혀 이제 그런 것 없죠. 자, 경찰공무원 법무 규정에 보면은 기본 강령에 경찰 사명, 정신, 또 규율, 단결, 책임성, 성질성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사정, 규당, 책성 혹은 뭐 사정, 구단, 책임성 이것은 뭐 우리 야구라든가 이렇게 이제 구단이 있죠. 그래서 사정을 하는 것은 구단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정, 규단, 책임성으로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무에 대해서는 민지, 음주는 술이 되겠죠. 술 여신이 되겠습니다. 민지 술 여신, 민사개입 금지, 지전장소 외 직무 금지, 근무 중에 음주하면 안 되겠죠. 여행 제한되고 2시간 내에 복귀해야 됩니다. 상관의 신고, 포상 휴가 등이 있는데 복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민지 술 여신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것은 권리죠. 우리가 제복을 입고 이렇게 무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민지 술 여신입니다. 민지가 이게 맥주잔 같네요. 이 안에 폭 빠져 있습니다. 고래 같네요, 고래. 자, 이렇게 암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자를 가지고 어느 파트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 주소만 잘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공무원의 권리 주요 내용을 보면은 치안 총감, 치안 정감, 15는 원칙적으로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요 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안 감까지는 계급 정리는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신분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5는 뭐 1년간 있지만은 신분 보장이 안 되고 치안 정감하고 치안 총감은 보장이 안 되죠. 경찰청장은 2년간 임기가 보장이 되지만은 여기서 이제 경찰청장이라는 말이 아니고 치안 총감이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 쟁송을 할 때는 경찰청장을 필요로 하죠. 그 기관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라든가 지방청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죠.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고는 이제 국가가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국가 배상 청구니까 국가니까 피고는 국가가 됩니다. 자, 무기휴대 및 사용권을 보면 무기휴대하는 것은 경찰 공무원법에 있고 경찰법이 아니죠. 그리고 무기 사용하는 것은 경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따면 휴무 사직이 되겠습니다. 무기를 휴문날에 사용하면은 사직할 각오를 해야겠죠. 무기 휴무 사직 그렇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수 청구권. 보수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보수 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 경찰 공무원만 별도로 보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거기 보면 별표에 별도로 이제 우리 경찰 공무원 보수가 별표로 나와 있죠. 하지만은 그 규정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수라는 것은 이제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되고 이러한 보수 청구권은 폭언의 양도가 금지됩니다. 압류는 2분의 1로 제한됩니다. 다 압류해버리면 먹고 살 게 없죠. 보수 청구권을 공권으로 보아서 이렇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견해가 있지만은 판례는 민법에 의해서 3년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3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연금에 관해서 보면은 연금은 이제 소멸시효가 5년이 되죠. 그래서 같이 암기를 하면은 보수는 짧고 이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 있는 기간 동안만 주니까 그 보수를 받는 기간은 짧죠.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니까 연금은 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도 3년짜리고 5년짜리다. 이렇게 한꺼번에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소멸시효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소멸이라는 말을 보면은 소할 때 소가 이제 씨앗이죠. 씨앗은 숫자법으로 3이 됩니다. 미음은 숫자법으로 5가 되죠. 그래서 소멸이라고 하면 3하고 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 실무를 보면은 대부분 다 소멸시효와 관계되는 숫자는 3 또는 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구분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금 청구권을 보면은 각종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급여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자입니다. 돈을 주니까 뭐 기재부 장관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실제는 공무원 연금공단이 지급을 하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고 돼 있고. 이러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연금공단이 다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구나 특히 이제 연금인데 연금도 우리가 급여라고 합니다. 퇴직 후 급여죠. 그 다음에 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렇게 심사 청구를 하는데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숫자를 외워보겠죠. 그래서 급여에 이의가 있다. 이 말은 연금에 이의가 있는 거죠. 연금을 뭐 작게 받았다거나 많이 받으면 가만히 있겠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받으니까 열받겠죠. 눈이 뒤집어집니다. 눈이 뒤집어지면은 요걸 조금 학문적으로 풀이하면 안구가 180부터 뒤집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안구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것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이 되겠죠. 그래서 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데 연금을 작게 받으면 눈 뒤집어진다. 안구가 180도 뒤집어진다.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공무원 직장 협의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그 승계 시험에 이 부분은 꼭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디 지문 중에 하나라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그리고 일반적 고청 처리를 하는 것이죠. 개별적인 고청 처리는 고청 처리 위원회라고 다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고청 처리를 한다. 그런 것들을 협의한다 하는 것이고 기관 단위로 설립을 하고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경감위하죠. 그리고 지시나 감독 직책, 또 기밀이나 보안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동조합과 달리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자, 요것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낯선 법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공무원 연금법까지는 잘 보는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해서는 조금 낯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히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무종합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문의 하나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공무로 인한 부상이죠. 공무. 여기서 제가 밑줄을 꺼야 되는데,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상해, 사망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재활, 또 직무 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방 사업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여건 조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공무원의 퇴직, 여기서 벌써 퇴직이 나오죠. 퇴직하거나 또 장애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갑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목적과 연금법의 목적을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소멸시효를 보면은 이제 여기도 보면은 뭐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족급여는 3년이고 그 외에는 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3년짜리만 기본적으로 두 문자로 암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처 적지는 않았는데요. 자, 요부 재간, 요부재간은 짧다. 요부재간은 3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하고 5가 나오죠. 그러니까 짧다, 길다만 이렇게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부재간은 짧다. 요부라는 것은 이제 좀 그 요염한 그 여성을 말하겠죠.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이제 재간을 부리더라도 뭐 젊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부 재간은 짧다. 3년짜리다. 그 외에는 5년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지나가면서 두 문자 하나 정도 이렇게 슬쩍 암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보훈에 대해서 제가 이거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 이게 그 요약 부분에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문제화는 되지 않은 것인데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뺐었는데 이 공무원 권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문으로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보호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 경찰관이 전투, 그 다음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 혹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리고 부상은 또 공무상 질병으로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유족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뭐 법이라든가 보훈 대상자 지원에 대한 법에 따라서 예우 또는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있고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위원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나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는 급여 제한 대상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 말이 좀 길죠. 중간에 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급여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기여금, 징수, 급여에 관해서 이의제기 등을 심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급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안구가 뒤집어지죠. 안구가 180도 뒤집어질 정도로 바로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게 문제를 내면은 충분히 헷갈리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실무 종합에도 이렇게 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의무에서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성실은 뭐 다른 의무의 원천이 되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의무입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종교 중립의 의무. 소속 상관이 종교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답니다. 따르지 않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로서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관한 이의 제기권은 경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법인데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 언뜻 보면은 이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수사에 관한 이의 제기권은 경찰 공무원법이 아니고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보면은 권리는 제보유권 무장할 권리죠.
그리고 의무는 제복 있고 거지직 안 할 의무입니다. 일단 그것만 기본적으로 딱 생각을 하고 나머지 권리는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 문제를 풀 때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이의제기권은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다.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정념의 의무입니다. 직무정념하기 위해서는 직장 이탈 금지와 영리 업무 금지, 겸직 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세부적인 의무로서. 그래서 직장 이탈 금지는 이탈하는 거죠. 직장 이탈하려면 상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관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탈을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탈을 상관하는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 상관하는 상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제 공무원이 구속하기 전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데 현행범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기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을 구속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기관장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조금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때 말하는 이 구속이란 이 단어는 아마 우리 형사법에 나오는 그 체포와 구속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일정 기간 뭐 구금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현행범으로, 일단 우리가 보통 체포를 하죠. 현행범으로 바로 구속하지는 않잖아요. 현행범 체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속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는, 뭐 그때는 당연히, 통보를 할 수 없겠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현행범으로 체포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통보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현행범은 제외되니까 그게 좀 저도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또 긴급 체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긴급 체포를 할 때도 긴급 체포하는 순간에는 당연히 해당 부서에 통보를 못 하죠. 긴급하게 바로 체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통보를 해주고 현행범 체포한 다음에 구속영장 신청할 때는 통보를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좀 뭐가 말이 좀 꼬이죠, 그죠? 그런 의미가 좀 아닌 것 같고, 이때의 구속은 형사법상에서 엄격하게 체포와 구속을 나누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러한 구속 단계에서,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전영장을 청구할 때, 그럴 때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이 국가공무원법 상에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구속 전에 그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된다. 현행범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은 수사나 조사를 개시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수사 혹은 조사, 개십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개시인데 10하고 연결되니까 그렇게 개십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뒤에도. 그래서 수사나 조사는 개시할 때 개십이고 또 수사를 마쳤을 때도 그때도 통보할 때도 마찬가지로 10일이 됩니다. 자, 영리 업무 금지, 겸직 금지죠. 겸지는 좀 장기적으로 이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위에 이제 상관과 기관장 이렇게 서로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것이죠. 자, 밑에 설명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휘권 남용의 금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찰 공무원법에만 있는 것이죠. 제보 있고 거지직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자, 정치사범 비상소 대상에서 지휘감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경찰관을 이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과거에 우리 경찰의 표창들 보면은 많은 그런 분들이 지휘감독에 대해서 직무를 거부하거나 뭐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럴 때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럴 때는 이제 3년 이상의 이제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년 이상입니다. 상당히 세죠. 비밀엄수 의무, 퇴직 후에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고, 청렴 의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직무 관련 불문하고, 직무와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소속 상관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또 소속 상관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무 관련 불문입니다. 품위의지, 이것도 직무 내외를 불문하죠. 직무뿐만 아니라,
직무가 아닌 경우에서도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영예든 제한하죠.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정례를 받을 경우는 대통령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입니다. 뭐 경찰청장이나 그렇지 않죠. 정치운동 금지. 정치운동 하게 되면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을 받죠. 그리고 공소시효는 형사법에 불구하고 10년을 한다.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행위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이나 집단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이죠.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경찰청장 허가 받아서 조합 업무에 전임할 수는 없습니다. 장관입니다. 이때 이제 집단행위 금지 위반은 2년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2년, 정치운동하게 되면 3년, 지휘권 남용하게 되면 또 3년 이상이죠. 3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실무종합에 지문으로 다 이렇게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암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두 문자 강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집단행위죠. 집이 되고 지휘권 남용의 금지 지, 그리고 정치운동 금지 정이 됩니다. 집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은 2년, 3년, 3년짜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무원의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집을 지정받죠. 여기서 집은 어디입니까? 교도소가 되겠죠. 교도소에 호실을 지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정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이 2년이죠. 우리가 보통 공무원 임대아파트도 들어가면 기본이 2년입니다. 집을 지정받는데 기본이 2년으로서 2, 3, 3으로 지정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 좀 뭐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암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보면은 재산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규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등록 의무자가 된 날부터 이제 경장에서 경사가 되는 경우는 말하겠죠. 경사로 이렇게 승진을 했으면은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 의무자로 된 날, 그날에 현재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등록은 법에서는 이 공직자윤리법이겠죠. 이 법에서는 총경 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에서 경사까지로 확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뭐 아주 힘들죠. 이거 재산 신고할 때마다 아주 힘듭니다. 자, 재산 공개의 대상은 치안감 이상이거나 혹은 지방청장입니다. 그래서 경무관인데 지방청장이면은 그 사람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공개는 누가 하느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신고 만료 기간이 끝난 후에 한 달 내에 관보나 공보로 게재를 합니다. 자, 퇴직자도 취업이 제한되죠. 제가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정오된 것은 정오표에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고요. 과거에는 이 취업 제한 대상자가 재산 등록 의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사 이상이 되는 것이죠. 전부 다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자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에 5년간 근무했던 그 부서하고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간에 취업을 할 수 없었고,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죠. 근데 이 대상이 바뀐 겁니다. 지금은 이제 취업심사 대상자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이 취업심사 대상자는 보면은 경사에서 경감 사이에 퇴직자는 이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이런 단순 노동이라든가 이러한 뭐 특별하게 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업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죠. 훨씬 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종합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것까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에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 5년까지 근무했던 그 부서와 관련 있는 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 요것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신고를 했는데 외국에서 이제 출장 나갔다가 받은 선물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가로 미화로 $100, 100달러면 조금 더 비싸죠. 우리 국내 시가 10만 원보다는. 어쨌든 국내 시가는 10만 원. 요거 이상이면은 기관장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기관장에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물도 줘야 돼요. 선물도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좀 가혹한 것 같아요. 이 선물이라는 게 이제, 물론 그 기관에다가 주는 선물들이 많죠. 그런 것은 당연히 이제 그 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개인에게 주는 선물도 꽤 있거든요. 그런 선물이라도 이렇게 좀 비싼 거는 기관장에 신고하고 선물까지 줘야 됩니다. 선물도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이제 민지순례신이라고 그랬죠. 민지순례신인데 민사분쟁 계획금지 하면 안 될 것이고 지정장소 외에 직무시행 금지입니다. 상사의 허가나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관계 없는 데서 근무하면 안 되겠죠. 근무 중에 술을 먹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해줍니다. 하지만 죽기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면 안 되겠죠. 여행은 이제 휴일 등에 2시간입니다. 원칙적으로 2시간인데 요즘 뭐 휴일 되면은 뭐 지방까지 다 갔다 오죠. 아무튼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는 소속 기관장에 신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관에는 또 수소원 기관장에 미리 허가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잘 알아야 되고, 자, 상관에 대한 신고는 신고, 신규 채용, 승진 정보 파견, 출장 연가, 교육훈련 입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상관에 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상관에 대해서 기관장과 상관 이런 부분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포상휴가는 한 번에 10일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10일 상당히 많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7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0일까지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근무자 휴무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연일 공휴일 근무자는 다음날 하루 휴무를 줘야 되는 것이죠. 허가하여야 합니다. 허가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것이죠. 반드시 허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직이나 철야 근무자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해서 또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걸 또 바꾸어낼 수 있겠죠. 당직이나 철야는 오후 2시고 연일이나 일자가 나오죠. 연일이나 공휴일 근무하는 것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공휴일 근무하니까 자기 공휴일 날 날아갔으니까 하루 휴무를 받아야겠죠. 연일은 이제 당직도 사실은 뭐 다음날까지 근무하는 거지만은 다음날 이제 풀로 근무할 때를 얘기하겠죠. 연일 근무는. 당직은 이제 그 낮에 근무하고 밤에 근무하는 거잖아요. 철야도 마찬가지인데 연일 근무는 이제 하루를 주니까 그 다음날도 또 풀로 근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루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